제 생각은 1세대 제품을 쓰는 것보다는요 4세대가 나왔어요. 네, 4세대 연고가 이번에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1세대보다 자극감이 덜하기 때문에 1대 9부터 시작하지 않고요. 이 크림 같은 경우는 반반 섞어보라고 말씀을 드려요. 일반 수분 크림과 이 크림을 그것을 반복해서 발라주시면 결국은 좀 잔주름이라든지 그리고 색소에도 좋아요. 목주름은 유전입니다가 O이기도 하고 X이기도 해요. 자, 먼저 목주름 중에 이제 가로주름의 경우는 유전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어린 우리 학생들만 봐도요 가로주름이 이미 있는 학생들도 있어요. 노화 이전에. 그래서 목의 길이라든지 목의 모양에 따라서 약간 굵은 가로주름은 유전이다. 이건 맞는 거고, 그리고 우리 목 가로주름 말고 여기가 약간 이렇게 쪼글쪼글 생기는 주름, 이것은 노화에 의한 결과죠. 목에 주름이 생기는 원인은 얼굴에 비해서 피부가 굉장히 얇죠. 네, 얇고 건조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 건조한 피부는 아무래도 좀 짜글짜글하기 쉽겠고, 그래서 약간 탄력이 떨어지는 게 얼굴보다 좀 더 잘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수분이 부족한 거, 피지선이라고 해서 기름을 만드는 그런 피지선이 얼굴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수분을 지키는 힘이 약하고 건조하고, 그래서 잔주름이 생기고 이런 이유가 있고요. 근데 이거보다 더 제가 볼 때 중요한 것은 요즘은 생활 습관이에요. 네, 누구나 다 이렇게 핸드폰, 네,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게 약간 그냥 디폴트 값이 돼버렸죠. 그냥 루틴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있어야 되는데 이게 기본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러니까 저도 이제 병원에 있다 보면 나이에 비해서 목주름이 굉장히 없으신 분들이 있어요. 눈에 띄게. 그럼 물어봅니다. 평소에 어떤 관리법이 있으신지, 치료를 하는 입장이지만 궁금해서 물어보면 약간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들, 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요, 베개예요. 저 베개 안 벼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베개, 이제 전체적으로 목을 이렇게 하는 베개를 안 쓴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만 딱 받쳐주는 베개를 쓰신다든지, 결론은 다 이걸 안 한다는 거예요. 숙이는 거를. 없애기 더 힘든 주름은 가로주름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가로주름은 이미 접혀서 아예 피부 상태가요, 그 안이 약간 파인 거예요. 흉터처럼 파인 거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은 그 파인 자리를 다시 재생을 시켜야 되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가로주름에 필러 치료를 안 합니다. 물론 필러에 쓰이는 히알루론산이 몸에 전혀 무해하고 좋은 성분이지만 어쨌든 인공 물질로 좀 채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메꿔졌다고 하더라도 불빛에 따라서 좀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 이런데 치료가 어렵다라는 그런 그 내용들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콜라겐을 만들어주는 콜라겐 부스터들이 많이 나오면서 결국은 이런 콜라겐 부스터를 목의 가로주름에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파인 흉터 같은 자리를 재생시킬 수 있는, 네, 어떤 물질로 채우는 게 아니라 치료한 다음에 콜라겐이 생겨서 다시 그 부위가 회복이 될 수 있는 치료들을 하게 된다면 가로주름의 깊이나 정도에 따라 틀리겠지만 개선이 분명히 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가로주름도 물론 시간이 걸리기는 하지만 개선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가로주름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리쥬란 힐러라든지 주베룩이라든지 이렇게 피부 자체의 섬유가 좀 재생이 될 수 있는 그런 스킨 부스터 치료들을 해주시면 1회, 2회, 3회 거듭할수록 물론 한 번에 다 없앨 수는 없어요. 좀 흐리신 분들은 한 번에 없어지실 수도 있고, 깊고 오래되신 분들은 좀 반복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로주름을 점점 약간 채워주는 방법을 쓰시면 됩니다. 이제 얼굴을 만져보고 목을 만져봤을 때 확실히 느끼실 거예요. 얇다 이렇게 느끼시고, 약간 힘이 없다, 약간 너무 좀 만져봤을 때 이 차이가 느껴지시는데, 결국 이 피부 자체를 좀 쫀쫀하게 해주는 치료가 필요한 거거든요. 느슨한 애들을 좀 쫀쫀하게. 자, 이런 경우에 얼굴하고 사실은 목이 틀릴 수는 없어요. 같습니다. 근데 이 종류 중에서 얼굴 치료에 쓰이는 주로 고주파 계열의 치료들을 목에 많이 이용해요. 그 이유는 고주파와 초음파가 있다면 고주파 에너지가 좀 더 피부의 윗피부를 쫀쫀하게 해주거든요. 근데 목은 피부가 얇기 때문에 그 위쪽 피부를 좀 쫀쫀하게 해주면 그 결과가 바로 드러나게 돼요.
대표적인 뭐 써마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피부를 좀 쫀쫀하게 해서 흐물흐물해서 약간 이렇게 힘이 없는 피부를 이렇게 좀 펴주는 역할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보톡스를 맞는 것 중에 보톡스를 근육에 맞는 방법 말고 더모톡신, 스킨보톡스, 메조보톡스라고 해서 보톡스 성분을 진피층에, 그러니까 근육이 아닌 피부의 진피층에 맞는 치료가 있어요. 이 치료도 콜라겐을 좀 질적으로 좋아지게 합니다. 그래서 피부가 조금 약간 쫀쫀해지게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목 전반적인 탄력을 치료할 때 더모톡신과 같은 주사 치료와 뭐 써마지 같은 레이저를 이용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한 달쯤 지나면 약간 힘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약간 자글자글한 피부를 조금 쫀쫀하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목 부위는 특히 주사 치료는 얼굴에 비해서 통증이 훨씬 적어요. 네. 그래서 네, 약간 더 예민하고 얇고 이렇기 때문에 더 아프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데 이런 대부분의 주사 치료는 물론 마취크림을 하죠. 마취크림을 하고 시술하시면 목은 거의 느낌 없이 네, 시술이 끝나세요. 네, 그래서 주사 치료에 대한 건 특히 목 부위는 걱정 안 하시고 뭐 더모톡신이건 뭐 리쥬란이건 주베륙이건 조금 더 마음 편하게 시술하셔도 됩니다. 피부에 노화를 막아주고 잔주름을 좀 없애주고 이런 데 도움을 주는 성분이 많이 아시는 것이 레티노이드 성분일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스티바 A 하셨죠. 스티바 A가 레티노이드 크림의 1세대예요. 네, 가장 1번 세대. 근데 1세대 그런 약품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피부에 자극감이 심해요. 그래서 스티바 A 1대, 수분크림 9 이렇게 1대 9를 믹스해서 바른다든지 처음에 바르실 때 이런 방법들을 많이 안내를 해드렸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제 피부는 1대 9를 섞어서 발라도 저는 뒤집어져요. 네, 그러면 결국은 스티바 A 연고를 쓰지 못하고 이것이 좀 농도가 낮게 나온 화장품을 바른다거나 이런 방법들을 썼던 거죠. 근데 아무래도 경제적으로는 연고를 사는 게 더 저렴하니까 그래서 연고를 사서 몇 대 몇으로 희석해서 바르자 이게 많이 유행을 했던 거고요. 근데 희소식 하나는 지금 1세대가 이제 스티바 A였다면 이미 스티바 A는 근데 단종됐어요. 그래서 스티바 A 성분 똑같은 것들의 국내 약품들이 또 요즘에 많이 뜨고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은 1세대 제품을 쓰는 것보다는요 4세대가 나왔어요. 네, 2세대, 3세대를 거쳐서 4세대. 그래서 4세대 연고가 이번에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그 연고, 그 크림을 이용해서 아무래도 스티바보다 1세대보다 자극감이 덜하기 때문에 1대 9부터 시작하지 않고요. 이 크림 같은 경우는 반반 섞어보라고 말씀을 드려요. 일반 수분크림과 이 크림을 그래서 약간 섞어서 만약에 발랐는데 따갑지도 않고 붉어지지도 않는다. 그럼 안전한 거거든요. 그것들을 반복해서 발라주시면 결국은 좀 잔주름이라든지 그리고 색소에도 좋아요. 그래서 아크리프 크림, 그래서 4세대 레티노이드, 그래서 자극감이 덜한 게 장점이고요. 그래서 이런 레티노이드 제제가 하는 역할은 결국은 약간의 박피 현상을 유도하는 거예요. 근데 자극적이지 않은 정도. 그래서 반복해서 바르다 보면 피부가 약간 박피가 결국 이루어지면 피부결이 좋아지고 약간 피부 톤이 맑아지고 이런 것들을 없기 때문에 약간 잔주름 예방, 현재 주름이 좀 개선, 뭐 칙칙한 피부톤이 좀 개선 이런 것들을 얻으실 수 있어서 실제로 병원에서는 이 크림을 우리 흔히 닭살이라고 하죠. 모공각화증, 뭐 팔에 있으신 분이라든지 그리고 많이 앉아서 우리 엉덩이 부위가 착색이 되신 분들이라든지 결국 피부 재생을 유도하는 거기 때문에 재생과 색소 침착을 한 번에 해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피부 상태를 보고 저희가 1대1로 섞으세요. 뭐 1대2로 섞으세요. 그거는 구체적으로 아마 들으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걸 조언을 받으시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내가 약국에서 아크리프 주세요 사시는 것보다는 처방전을 받으시면서 구입하시는 게 나에게 맞는 사용법도 더 받으시고 그러시면 좀 더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이 약을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병원에 가서 처방전을 받아서 이렇게 약국 가서 구입하시는 전문 의약품 약입니다.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몇만 원 선이에요. 네, 10만 원은 안 됩니다. 네, 몇만 원 선이고 용량이 30g과 75g 이렇게 있어서 처음 사용하실 때는 저는 30g을 추천드려요. 그래서 내가 이걸 사용하기 편한지. 그래서 실제로 뭐 스티바 A 때도 그랬지만 저 같은 사람은 스티바에 너무 자극되니까 그걸 챙겨서 1대9로 바르는 거 귀찮아. 그러면 조금 1, 2만 원 비싸더라도 그냥 그런 화장품을 쓰잖아요. 결국은 넥크림도 목크림도 약보다는 비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약을 사서 이렇게 신경 써서 섞어 바르는 게 너무 귀찮아요 하시는 분들은 레티노이드 성분이 들어있는 화장품을 구입하셔도 되고요. 좀 더 가성비를 원하신다면 이런 약을 처방 받으셔서 써보시는 것도 괜찮으신 거죠. 얼굴도 루틴이 있듯이 목도 똑같습니다. 네, 똑같이 저희 세안할 때 결국은 클렌징도 목까지 해주셔야 하고 수분 크림을 바를 때도 목까지 발라주셔야 하고 선크림을 바를 때도 목까지 발라주셔야 해요. 저도 직업병이 레이저를 하면 다 숙이고 하잖아요. 네, 일 자체가 항상 숙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면 진료를 할 때라든지 이럴 때라도 조금 바른 자세를 유지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핸드폰 사용을 최대한 좀 자제하려고 하죠. 어렵지만. 네. 그리고 저도 사실은 목에 뭐 수분크림 바르고 선크림 바르고 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저도 뭐 습관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이 목 상태가 좋은 분들이 제가 또 배우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치료를 물론 전문으로 하지만 평소에 그렇게 관리하신 분들의 그런 결과를 보면서 이런 생활 습관이 정말 중요하구나.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셨어요.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돈을 많이 들이는 치료도 물론 좋겠지만 지금부터 하는 루틴, 매일매일의 루틴이 쌓이면 그것이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2년이 되면 그때 결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뭐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얼굴 씻을 때 같이 씻어주고 얼굴에 바를 때 같이 발라주고 그것만 하셔도 굉장히 큰 시작이 되실 거예요.